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에고 에쿠 꼭지입니다. 에고 에쿠는 그 우리말 아이구 아이쿠를 제가 줄여서 쓴 말인데 우리말과 우리 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그 꼭지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요즘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죠. 예,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 이제 사학자분들한테는 다른 이유로 예전부터 큰 관심이 있던 지역입니다. 음,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한반도에 살던 민족이 아니라 그 문화의 원류가 북방에서 왔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목민족이었다, 뭐 북방민족이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을 단지 떠돌기만 하던 그런 이목민족이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문화적 원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문화적 원류를 찾아갔을 때 우리의 시발점이 뭐 파미르고원이나 천산산맥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동시에 세계 문명의 뿌리도 그 지역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단지 서방 학자들이 동방으로의 이동을 페르시아 지역 정도까지만 산정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본인들의 우월한 역사를 해석에 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운데 지역은 고립되어 있었죠. 예. 자, 그러면 조금 뭐랄까 급작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랑 좀 가까운 부분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조금 친숙할 수 있는 이 분야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관심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얼토당토 안 하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개연성만 있으면.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동영상을 이제 올려놓는 목적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라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입니다. 말. 예. 홀스. 예.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직 대화 중에 가라말이란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경마장이나 말을 키우는 곳에 가면 많이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 저 검은색 말을 가라말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게 이제 카피해온 내용 한번 보십시오. 뭐 현기영이라는 사람의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걸출한 가란말 위에 높이 앉은 이재수는 붉은 비단옷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가라말이 곧 그 금정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한테는 가라 이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금관가야, 대가야 이런 게 떠오르죠. 가야, 가락국 이렇게 한자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라 하면 그 나라가 가야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주로 몽골어에 기원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즉 우리가 몽골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이목민족이었던 몽골 사람들이 본인들의 말들을 한반도에 가져오면서 그 말이 우리한테 사용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몽골 말에 국한된 것이냐? 그래서 제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단어들을 찾아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찾기가 쉽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참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자, 보니까요, 몽골에서는 카라고 발음을 하죠. 일본에서는 쿠로로입니다. 비슷하죠. 네, 쿠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라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다 그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키르기스탄 카라, 우즈벡 코라. 예. 터키는 시아라고 발음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지역 자체가 여러 민족이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말은 사라진 것 같아요. 현재 쓰이는 말에서는. 그런데 터키가 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북해 있죠. 예, 북해를 터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카라 데니즈라고 불러요. 카라가 들어있습니다. 예. 다 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우리의 가야의 말이 단지 몽골에 국한된 말이 아니다. 중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던 말이었고 저 멀리 터키까지 확인이 된다. 그 외에도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 개인의 역량으로 찾은 게 이 정도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금관가야 대가야를 이야기할 때 그 가야가 이 금다는 뜻에서 왔으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차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떠면 그거는 몽골 시대보다 훨씬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가야는. 네. 그래서 예전부터 가야라는 말, 가라라는 말, 카라라는 말은 그 역사와 기원이 상당히 오래됐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생형이 나왔다. 그 이후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카라칼팩족이라는 소수민족이에요. 우즈벡에 살고 한 50만 명 정도 남아 있다는데, 이 카라칼팩, 이게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입니다. 칼팩이 모자라는 뜻이고, 카라가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몽골의 옛날 수도 이름 카라코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큰 호수 카라콜, 다 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과거에는 금다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느냐? 신성하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 오방색이라고 아시죠? 동양에는 뭐 음양 오형으로 많은 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검정색은 북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방색의 북쪽은 검정색입니다. 예, 검정색이고, 또 사주 명리학에서는 검정색 북쪽은 물입니다. 물. 예, 여기서 물은 에너지의 집합체죠.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돌아가는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모든 걸 함축시키죠. 그래서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약간 두렵고, 그게 물의 느낌이고, 그게 검정색입니다. 이게 북쪽이죠. 그래서 동양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왕이 앉는, 황제가 앉는 방위는 북쪽에 앉습니다.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 문명이 북쪽에서 왔다는 거죠.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방민족이고 유목민족이고 기마민족이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가운데 수단일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을 설명하는. 아직 그것까지도 제대로 시작도 못했죠. 만주 쪽은 우리가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여러분 흑수말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갈족이죠. 우리가 그냥 오랑캐로 알고 있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카라키타이라고 그래요. 키타이는 그란족입니다. 기단이라고도 쓰죠. 우리 한자로는. 카라가 뭡니까? 검다는 거죠. 흑수는 물수자예요. 흑수. 여기서 흑룡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검은 물. 예. 저 위에서 보셨다시피 검정색은 물과 일치합니다. 네, 물과 일치해요. 키타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키타이가 무슨 뜻일지.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북한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키타조선이라고 합니다. 즉 일본에는 우리 고대 언어가 많이 남아있죠. 특히 고구려의 언어가 지금까지. 키타이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카라키타이, 검은 북쪽입니다. 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흑룡강이란 말이 지금도 있죠. 흑룡강 성도 있고, 여기서 용이 신령스러운 동물 용입니다. 용은 물의 신이죠. 물에서 살고 있는 신령스러운 사람입니다.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 검은색, 물, 흑수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카라라는 검정색이라는 것이 검정색이라는 뜻에서 물이라는 뜻으로 같이 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강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락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강을 한가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고어에, 순우리말에. 네. 그게 한자어로 사용돼서는 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흑룡강은 다 같은 뜻입니다. 검정입니다.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을 제가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마 이렇게까지 비춰보는 경우는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시작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 아프간스탄으로 보겠습니다. 스탄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도 이게 페르시아에서 왔다. 근데 정작 이란에서는 이런 말을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구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는 그 다음으로 갖다 붙이는 게 페르시아입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네. 자, 그런 선입견 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걸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오늘 동영상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탄자 돌림이 되게 많습니다. 다 앞에는 종족 이름이고 뒤에는 스탄입니다. 저는 이 스탄을 무엇의 땅, 우리말, 거기와 어원이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부른 지는 얼마 안 됐고 과거에는 달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말이 예전에는 초창기는 경험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 보십시오. 탱크를 땅크라고 읽지 않습니까? 예, 파키스탄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읽어볼까요? 파키스 부족의 땅이죠. 파키스탄, 우즈벡 땅, 카자흐 땅, 키르키스 땅, 키르키스족이거든요. 그럼 키르키스 땅이잖아요. 이게 좀 무모한 비약이다? 스탄의 예를 찾아봐야죠. 그러면. 네.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아사달, 고조선의 아사달, 아사드하기 달이죠. 아사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달은 원래는 봉우리입니다. 봉우리고 그 다음 땅이라는 단어로 좀 더 보편화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땅이 된 거죠. 아직도 응달, 양달, 물론 땅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만 아직도 고어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응달, 양달이 있습니다. 유사한 게 고구려 시대 때 쓰던 말 닭개가 있습니다. 봉우리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닭개시마라고 그러죠. 봉우리 섬입니다. 예. 그래서 스탄을 무엇의 땅과 상관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산을 뜻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몇 개국 보이시죠? 덱, 테이, 톡, 덱, 투, 덱, 토. 예. 우리가 땅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어근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 이게 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걸 땅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사달 할 때 달은 봉우리입니다. 아사가 해기 때문에 해가 뜨는 봉우리, 즉 동쪽 어디 지역이죠.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해 뜨는 산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예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간을 볼게요. 아프간의 간. 간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간은 칸이라고도 부르고 우리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예. 가칸. 예.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칸칸이죠. 왕칸이라는 표현도 있고 몽골어에 가면 징기스칸이라는 표현도 하죠. 예. 칸국이라는 말은 몽고 제국이 여기저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위성 국가를 설립했을 때 다 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왕자들을 왕으로 앉혔죠. 거기에. 예. 물론 우리의 한국이란 말이 거기서 유래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말도 한국, 한자로 쓰면 한자어처럼 보이지만 이게 한국이 한자가 아닙니다. 칸국이란 뜻,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 위대한 나라라는 뜻이죠. 칸국이. 단지 그걸 한자로 적다 보니까 차음을 하게 됐고 저 한자랑 우리 한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종속돼서 생각의 폭이 좁아졌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양하게 남아있죠. 예, 우리가 분류가 더 많이 되어 있죠. 크기를 나타낼 때 쓰죠. 그리고 한껏 먹어라. 예? 한껏 가져라. 할 때 그는 양을 뜻합니다. 뿌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칸에서 왔다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많이 위세가 약해진 만주족, 청나라 때 만주족이 쓰는 단어를 보면은 나라라는 뜻의 구룬이라고 합니다. 구룬. 나라를 구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나라 초창기 세울 때 금나라의 명칭을 만주어로 아이신구룬이라고 읽었습니다. 아이신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도 일본에는 아이신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죠. 변속기. 구룬,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자로 차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아프간.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간인데 이거는 파슈툰 부족이라고 아프가니스탄의 제일 주류 부족입니다. 그 부족을 지칭할 때 아파간이라고 했고 이렇게 지칭한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아주. 근데 아프간 사람들도 모르고 서양 학자들도 아프간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서양인의 학자의 입장에서 모른다는 것인지 아프간 사람들조차 모른다는 것인지 그까지는 모르겠고 파슈툰 부족이 어디서 왔는지도 서양 학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파간을 설명할 수는 있어요. 네, 그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파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호칭이죠. 우리 환단고기에. 환단고기를 처음 딱 시작할 때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이 카피를 했습니다. 자, 환인이 흥룡관과 백두산 주변에 800명의 남녀를 데리고 와서 나라를 만들었다. 그게 환국이다. 이렇게 이제 제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자를 써서 저 잘 못 읽습니다. 굳이 읽어보자면은 위지환국, 그것을 환국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그리고 거기 왕을 갖다가 천재 환인씨라고 불렀다. 환인이죠, 환인. 네, 환인이 나왔습니다. 또 칭하기를 안파견이라고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네, 7대를 전했는데 그 연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한자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파견이라고 불렀다. 우리한테는 환인. 자, 그게 밝다, 환하다의 뜻의 환인일 수도 있고 칸에서 온 한인일 수도 있습니다. 밝다, 크다는 뜻이 밝다라고 갔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위대한 것은 크고 밝거든요. 동시에. 예, 그렇게 단어가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이 안파견에 주목합니다. 즉, 이 사람이 어디선가 이주를 해왔겠죠. 북쪽에서. 그리고 토착민들한테 높은 문명을 선사하면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게 황국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을, 지도자를 안파견이라고 불러왔는데, 여기서 그 다음 후부터는 환인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파견은 이 이주민족이 예전부터 갖고 왔던 지도자의 호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게 아프간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견은 칸에서 왔다고 보는 거죠. 예. 물론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 아파 이거의 어근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은 5세기에서 7세기 무렵에 유목민족이, 강성한 유목민족이 동유럽을 크게 친 적이 있습니다. 아바르족이라고 하죠. 예. 그때 지금 말하는 우리 헝가리, 러시아 이쪽이 다 무너집니다. 오랜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서양 역사에서는 아주 작게 폄하하죠. 이 영향을. 그리고 그걸 배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걸 폄하하죠. 그래서 유목민족의 역사는 정확하게 없고 한 민족의 정체를 옮겨가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붙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몽고족의 한 부류입니다. 그 안에서도 내분이 있어서 파가 갈라졌다가 다시 통일이 됐다가 막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국적 역사에서는 유연으로 기록되는 민족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이게 서양 쪽 기록에서 아바르족입니다. 자, 자기들 아바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버, 예, 어근이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아바이, 아버지로 이어졌다고 봐요. 예, 가장 높은 존재죠. 집에서 가장 높은 존재, 예전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아바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만주에서는 아바 하면 사냥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이,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마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는 중앙아시아 문화에 걸쳐서 땅의 신입니다. 북한말하고 비슷하죠. 오마니, 어머니 하고 어근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 우, 오 이런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존경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붙이는 것 같아요. 예, 접두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흔적이 일본말에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까네, 오사케, 그렇죠? 원래는 까네, 사케지만 앞에 오자를 딱 붙이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보면은 맞아, 오자나 아자를 떼고 보면은 아바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파파, 맘마 여기서 다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아바르족은 우리 자기들이 가장 위대한, 그 당시엔 지도자의 명칭이었으니까 예.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명칭을 삼아서 된 거고 거기다 칸을 붙인 겁니다. 예. 위대한 왕이라는 뜻이겠죠. 아프가니. 예. 그게 그런 민족들이 이주를 해서 그 단어가 같이 흘러서 우리의 원류를 형성했던 한 국가에 와서는 그 후대에 차음과 옮겨쓰기를 거치면서 안파견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자, 그 외에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유사한 점을 가지고 우리하고 관련이 있니 없니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우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자, 그런데 다른 걸 하나 보겠습니다. 아프간에서 발견된 유물이죠. BC 2000년에서 BC 1500년 사이에 어떤 문장이죠. 상징물이죠. 이걸 이제 서양 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설명하기를 이 원 안에 독수리가 있고 그 독수리가 뱀들의 머리를 이렇게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고고학자면 이거를 그분들한테 이걸 노출시켰다면 훨씬 더 설명이 잘했을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평양에서 발견된 금관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양인 여기 삼조고 문양이 보이죠. 큰 원 안에 삼조고가 있죠. 새가 있죠. 이게 달기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냥 새입니다. 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원은 태양입니다. 옛날 태양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양 학자들이 뱀이라고 본 것은 여기서는 이글거리는 일렁이는 불꽃입니다. 태양의 불꽃. 가운데 새가 있는 거예요. 새는 뭐냐? 태양과 우리가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죠. 그래서 이게 하늘로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즉 인간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상에 왔을 때는 높은 나무에 앉죠, 새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상징한 것이 솥대입니다.
소떼 위에 새가 앉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다, 동쪽을 말할 때 뭐 샛별, 예. 그런 새가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새하고 저는 원이 같다고 봅니다. 예. 자, 아프간도 우리 서양 학자들보다 훨씬 설명이 잘 됐죠. 예. 하늘을 태양을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 교차점이 있다 우리랑. 오늘은 요즘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리고 그 지역과 또 다른 이유로 우리하고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그 옛날 옛적에, 자, 그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